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5년 우리의 미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 총 14년의 미래에 대한 요셉의 통찰과 지혜, 그리고 그에 따른 아주 적절한 대응.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14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좀 적용되는 겁니다. 세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경제가 성장할 때도 있고 또 경제가 하강할 때도 있죠. 한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 40년, 길게는 한 5, 60년 정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도 컸었죠. 어쩌면 7년의 풍년과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미래학은 과거와 현재 안에 미래를 만드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을 가지고 지금과 다른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확률적으로 연구하고 예측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연구를 해서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미래학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불확실성의 변수를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불확실성 변수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요인인데 하나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특별히 금융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요소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경쟁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들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러한 방법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듯이 만약에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한다면 혹은 발발하지 않는다면 혹은 삼성이나 현대기아차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시장 경쟁력을 잘 유지하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금융 경제적으로 내부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서서히 지금 중국의 추격에 의해서 혹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견제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점점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라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미래는 장기 저성장입니다. 일본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 간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 이상 지난 20, 30년과 전혀 다른 경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소비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점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또 한국의 인구 구조도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서서히 위축되는 그런 미래로 갈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위기 상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자체 내에 어떤 이미지상으로도 위기가 있지만 한국교회도 지금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또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져 지내는 곳이 아니라 사회와 직접적인 영향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구 구조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고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은 지난 3, 40년과는 다르게 위기적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들이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금융 경제적으로 보면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빚을 너무 많이 빌렸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게 한국의 내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면 빚을 갚는 데에 소요되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빚을 갚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대략 최소 10에서 한 20년 정도는 이제는 거꾸로 빚을 갚으면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또 생활비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게 나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소요되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또 이런 위기 혹은 지난 20, 30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경쟁 구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기업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텐데요. 산업을 패러다임을 체인지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시대도 끝나고 거꾸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혹은 중국 다음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한국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그럼 이 한국의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한국의 기업이 점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은 우위에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의 제품하고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로 똑같은 TV를 만들고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고 똑같은 물건들을 만들어도 한국 제품보다 굉장히 싸게 만들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들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기업이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 공장을 한국에서 옮겨서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가는 거죠. 10년 뒤에는 아프리카까지 공장 옮겨가야 돼요. 국내에서는 좋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내부 시장에 취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의 문제가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하락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상승도 적게 되면 20대, 30대들이 결혼하기가 더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위기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20세기에 20세기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전한 나라들이 있었죠. 구소련 그리고 일본. 그렇지만 결국은 그 나라들이 미국과 붙으면서 전부 다 경제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역전쟁,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21세기 최소한 전반기를 놓고 누가 글로벌 G1의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관한 전쟁입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보통 그렇게 붙으면 강대국들이 붙으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을 못 하죠. 전쟁을 하게 되면 다 공멸입니다. 무기들이 굉장히 핵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화학 무기나 여러 무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군사적으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경제적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와 그 다음 추격하는 나라 두 나라와 G1과 G2가 부딪히면
지금 세계화 시대고 모두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의 분위기가 가뜩이나 보호무역주의나 또 경기 하락이라는 국면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국 내부의 문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종신고용이 붕괴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짧게는 뭐 2, 3년, 길면 6, 7년 정도밖에 그 회사에 다니지 못하고 평균 수명 100세가 되고 60년에서 길게는 70년, 80년을 일하는 시대를 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시대죠. 그게 종신고용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재정적자 위기 심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점점점 저하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를 지난 10년 동안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이 가격 정상화로 가면서 내수 시장이 끼치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경제, 한국 사회 자체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서 점점점 시스템 체인지를 못하면 거꾸로 쇠퇴기로 들어서는 그러한 내부적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위기들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한마디로 수축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 30년과 비교하면 팽창에서 수축기로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뭐 근심 걱정을 합니다. 이제 끝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과거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도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또 그런 시대에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쯤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한국이 지난 20, 30년과 다르게 지난 세월과 전혀 다른 사회적 패턴, 사회적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던져봐야 될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앞으로 20년은 성공보다는 목표를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다. 왜냐하면 팽창기 시대에는 경제가 계속 성장한 시대에서는 성공은 굉장히 각광받는 개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또 주위에서 듣지만 요새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죠. 성공하기 힘들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인류대를 나와도 성공하기 힘든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낙타가 바늘 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치열한 경쟁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어떻게 해야 돈 버느냐?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우월해지느냐? 라는 걸 가야 되느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한국교회도 지난 20, 30년, 30,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한 목회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성공이라는 개념을 조금 저급한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울리는 시대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성공이라는 개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계속 붙들고 간다면 나는 성공한 사역자가 될 것인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계속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어두운 미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팽창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 행복이라는 키워드는 팽창의 시대든 수축의 시대든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개념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생각을 할 때 성공보다는 좀 행복의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